집합인데 처음 배우니까 좀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가야 되겠죠. 자, 집합이라는 거는 어떤 조건에 의해서 대상을 명확하게 정할 수 있는 모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나 그 조건을 제시했을 때 정확하게 구성원들을 만들어 와야 돼. 예를 들어서 뭐 10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 그러면 세상 그 누구한테 말하더라도 1, 2, 3, 4, 5, 6, 7, 8, 9까지로 이제 구성원들을 모아올 수 있겠죠. 근데 큰 수의 모임.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난 100이 큰 수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은 난 1000이 큰 수야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사람마다 그 크다의 기준은 좀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집합의 조건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 모임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현은 집합 A는 이렇게 대문자로 많이 써요. 그러니까 대문자 A, B, C를 이렇게 집합의 명칭으로 불러요. 그랬을 때 기호는 이렇게 물결 표시를 진행을 해요. 그럼 이게 집합 A라는 이제 틀이야. 저 안에 1, 2, 3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구성원이 1, 2, 3인 집합 A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집합을 구성하는 구성원을 원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 집합 A의 원소는 몇 개예요? 총 3개가 있습니다. 각각 말하면 1, 2, 3이라는 집합 A의 원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제 말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자, 그러면 집합 1이라고 하는 원소는 집합 A에 포함되어 있죠. 그래가지고 그 대문자 2를 기호화 시킨 거예요. 포함됐다 해서. 이해합니까? 네, 그래가지고 2라고 표시를 2에 이제 기호 해가지고 뭐 대부분은 삼지창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원소랑 집합의 관계는 삼지창 표시로 한다. 그러면 집합 A가 1, 2, 3이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어. 그때 4라고 하는 원소는 집합 A에 들어갔어, 못 들어갔어? 못 들어갔죠. 그래서 원소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집합과 원소의 관계는 삼지창으로 표시를 한다. 라고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집합은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되는데 집합 표현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소를 하나씩 다 나열해버리는 원소 나열법. 그래서 집합 B라는 집합이 1, 3, 5 딱 끝났어. 그럼 저렇게 써버리면 누가 보더라도 아, 집합 B는 1이라는 원소와 3이라는 원소와 5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집합이겠구나 라고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원소들을 다 표현해 주는 거를 이제 원소 나열법이라고 부르고요. X는 하고 이렇게 짝대기를 하나 그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뜻이냐면 X를 원소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바 왼쪽에 있는 게 그 원소인 거야. 그래서 이제 X를 설명해 주는 거야. X는 7보다 작은 홀수. 7보다 작은 홀수는 1, 3, 5라고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 있겠죠. 이렇게 원소를 설명해 주는 거. 이걸 이제 조건 제시법이라고 부릅니다. 됐어요? 그래서 B라는 집합은 X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 X가 뭐예요? 7이라는 숫자보다 작은 홀수예요. 라고 설명을 해준 거야. 그러면은 사람들이 아, 집합 B가 7보다 작은 홀수를 가지고 있구나. 그럼 1, 3, 5. 오케이. 이렇게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집합은 두 가지 표현법이 있어요. 원소를 하나씩 다 보여주는 원소 나열법과 조건으로 설명해주는 조건 제시법. 그러면 요 바가 중요해요. 바 왼쪽에 있는 게 원소의 모양이고 바 오른쪽은 설명이 들어가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이렇게 써져 있어. 그러면은
원소의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A랑 B로 구성되어 있는 순서상 모양으로 되어 있겠죠. 그래서 A는 3보다 이렇게 써야 되겠다. 3보다 똑같은 자연수, B는 1보다 작은 자연수. 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 그럼 집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어쨌든 우리가 이게 이 모양으로 원소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가로 열고 1,1, 가로 열고 2,1, 가로 열고 3,1 이러고 집합을 이렇게 닫으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요 모양으로 원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A가 3보다 작은 자연수니까 B는 1보다 작은 자연수니까 1,1이 있을 수 있고 2,1이 있을 수 있고 3,1이 있을 수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네, 괜찮죠? 네, 이게 집합의 표현법, 원소나열, 조건제시. 문제 풀 때에는 조건제시로 문제를 주겠죠. 그럼 이걸 해석할 때 원소나열로 내가 바꿔서 해석을 해야 되겠다 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집합 C가 이렇게 써 있으면 집합 C는 원소의 개수를 우리가 카운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자연수라고 설명을 해주잖아. 자연수는 끝이 없죠. 그러니까 이런 거 끝이 없는 걸 무한 집합이라고 부르겠죠. 그럼 당연히 뭐 자, D라는 집합이 1357하고 닫아버렸어. 그러면은 얘는 원소가 몇 개예요? 유한개 있겠죠. 그래서 유한집합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유한집합에 한해서는 우리가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가라는 질문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때에는 n 가로 열고 요 안에 집합을 쓰면 돼요. 그러니까 D라는 집합의 원소는 총 몇 개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은 거야. 당연히 우리 몇 개라고 쓰면 돼요? 4개요 라고 답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요. 그러면 원소의 개수가 하나도 없는 게 좀 특이하죠. 하나도 없는 거. 그 녀석을 공집합이라고 부릅니다. 공집합이라고 부르고 기호로는 동그라미에다가 슬러시를 하나 그어요. 이거는 공집합이라는 뜻입니다. 똑같은 뜻으로 집합인데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안에 아무것도 없으면은 공집합이라는 소리겠죠. 원소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집합의 틀이고 안에 원소를 써야 되는데 원소가 안 써 있어. 그럼 얘는 공집합이구나. 그러면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라고 쓰면 돼요? 0이구나 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확인할 수 있겠어요? 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배경 설명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면서 몇 가지 조금 더 정리하는 시간 가질게요. 자, 페이지 61쪽. 자, 문제 번호 1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다음 중 집합인 것은 앉은 키가 큰 사람, 큰다 작다는 애매모호하니까 빼라 그랬어요. 0.1보다 가까운 빼고요. 소리가 맑은 악기 빼고요. 우리나라 국립공원의 모임, 달리기를 잘하는. 여기서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건 4번이겠죠. 우리나라의 국립공원의 개수는 모임은 정확하게 어딘지 셀 수 있으니까. 가깝다, 멀다 이런 것들은 다 애매모호하니까 빼겠습니다. 2번 가볼게요. 자, 부등식 x의 제곱 플러스 2x 빼기 3은 0보다 작다. 의 해의 집합을 A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는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3일 뿔마. 그래서 마이너스 3보다 큰 x가 1보다 작다. 요 안에 있는 해를 원소로 갖고 있대. 오케이? 저거는 뭐 자연수다 이런 얘기는 없으니까 저 안에 있는 실수 전체를 원소로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랬을 때, 자, 기억. 요 안에 마이너스 2라는 원소가 들어있습니까? 마3부터 1 사이에 마이너스 2가 들어가 있죠. 그럼 얘는 집합 A의 원소라고 부를 수가 있겠네. 그쵸? 근데 지금 우리
기역의 지문에는 이게 원소가 아니다라고 썼으니까 기역이 틀린 거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자, 니은 마이너스 1이 이 안에 있습니까? 야, 이 안에 있어요. 그러면은 얘는 집합 A의 원소가 맞습니다. 그래서 얘는 동그라미. 디귿 0이라는 원소가 집합 A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얘도 동그라미. 리을 1은 A의 원소다. 지금 여기 등호 있어 없어? 없죠. 그럼 1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1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근데 보기에 1이 들어가 있다고 써 있으니까 요건 아웃이다 라고 쓰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값은 니은하그 디귿이라고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유형 1번에서 물어보고 싶은 거는 원소와 집합의 포함관계를 말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호로는 이렇게 삼지창으로 표시하면 될 것 같아요. 영어 2에서 수학적 기호로 파생된 2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문제번호 5번 가볼게.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벤 다이어그램, 우리가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이 아까 잠깐 설명할 때 원소를 다 보여주는 원소 나열과 그 다음에 조건으로 알려주는 조건 제시, 그 다음에 그림으로 설명하는 벤 다이어그램 표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합 A가 1, 2, 3이다 라고 하면 이렇게 집합 A라는 주머니를 하나 그려요. 그 안에 1, 2, 3이다 라고 쓰면 됩니다. 괜찮아요? 네, 이게 이제 벤 다이어그램 표시예요. 그러면 문제 5번을 보면 집합 오른쪽 그림과 같이 벤 다이어그램에 표현하는 집합 A를 조건제시법으로 옮겨 쓰세요. 지금이 1, 2, 4, 8, 16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치? 그러니까 1, 2, 4, 8, 1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정확하게 조건으로 표시해 준 거 뭔가를 찾으면 되겠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는 지금 객관식 보기에서 찾아야 되니까 8의 양의 약수는 16을 품을 수 없으니까 나오시고 16의 양의 약수 우리 답은 2번이겠네. 16의 양의 약수를 다 모임으로 갖고 있으니까 24번은 24를 안 갖고 있고 뭐 나머지 것들은 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 찾을 수 있습니다. 7번 한번 읽어볼게요. 네, 7번. 자, 7번. 집합 2, 3, 5, 7을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면 x바, 이게 그 조건제시법의 틀이라고 했어요. x바, x는 모 이하의 소수의 자연수이다. 7 이하라고 부르면 되겠죠. 그래서 네모 안에 있는 숫자, 7 이하의 소수인 자연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의 개수, 자연수의 개수. 지금 7번을 보니까 어떤 집합이 2, 5, 2, 3, 5, 7까지로 표현되어 있어. 그럼 어쨌든 이 녀석은 소수예요. 맞죠? 네, 그럼 이 안에서 7까지 품고 이 다음 소수는 뭐예요? 이 다음 소수는 11이죠. 11은 들어가면 안 되겠지. 그래서 7 이하, 8 이하, 9 이하, 10 이하의 소수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되겠네. 그래서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들은 총 몇 개예요? 4개가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게 여기까지 뭐 퍼봤어요. 뭐 크게 뭐 논란의 여지는 없는 문제들이었습니다. 자, 넘어가서 유형 3번 가볼게. 자, 유형 3번은 유한집합, 무한집합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잠깐 얘기했지만 이 녀석의 기호가 뭘 의미한다고 했죠? 공집합. 공집합의 뜻은 원소의 개수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n 가로 열고 공집합이라고 써 있으면 0이다 라고 쓰기로 했죠. 그러면 이 공집합의 개념에 반대되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전체 집합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문제를 풀 때 현실에서 생각하지 마요. 현실에서 아무것도 없다의 반대는 모든 걸 갖고 있죠. 근데
페이퍼상의 전체 집합은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전체 집합이 1부터 100까지의 자연수입니다. 이렇게 정의 내려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반대 개념이 전체 집합이라고 쓰고 기호로는 U라고 표시를 합니다. 알겠죠? 네. 네. 이런 것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8번 눈으로 풀게. 다음 중 유한 집합인 것을 고르세요. 1번은 이 뒤에 땡땡땡 붙어 있죠. 이건 당연히 무한 집합을 뜻하는 표시겠죠. 그래서 1번은 아웃이고, 자, 2번 x바, x는 7로 나누어 떨어지는 자연수. 자연수는 끝이 있어 없어? 없어. 7로 나누어 떨어지는 자연수는 한마디로 말해서 7의 배수를 의미하겠죠. 7의 배수는 개수가 카운팅이 돼? 안 돼? 안 되죠. 끝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2번은 무한수다. 무한 집합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3번 2의 n승, n은 자연수. 자연수 자체가 무한계에 있으니까 x라는 2의 n승도 무한계에 있겠죠. 이것도 무한. 자, x제곱은 1이다. x는 실수다. x제곱은 1을 만족하는 x값은 총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 얘는 딱 개수가 2개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유한 집합은 4번이 되겠다 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10번 가볼게. 10번 집합 A는 x바라고 표시했고요. x는 4보다 크고 k보다 작은 16의 양의 약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공집합이 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k값의 합을 구하겠습니다. 이게 공집합이 된대. 그러면은 이 안에 아무것도 없어야 되겠죠? 그럼 일단 우리가 후보군들이 있을 거 아니야. 지금 16의 약수는 1, 2, 4, 8, 16 이렇게 총 5개가 후보군이죠. 근데 4보다 크대.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안 들어가죠. 그리고 K가 뭐보다 작아야지 이 안에 있는 숫자가 안 들어가요. 최대한 가질 수 있는 K 값이 K가 5면 저 안에 있는 원소를 못 갖고 있죠. K가 6이어도 못 갖고 있고 K가 7이어도 못 갖고 있고 K가 8이어도 여기 등호가 없으니까 원소를 갖지 않습니다. 만약에 K가 9가 된다면 8이라는 녀석을 품고 있죠. 그럼 이제 공집합이라고 부를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K가 될 수 있는 녀석은 5부터 8까지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괜찮죠? 네. 자, 그래서 모든 자연수 K 값의 합을 구하십시오. 5, 6, 7, 8의 합을 구하십시오 라고 쓰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1번 하나 풀어볼게요. 11번 하나 풀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유형 4번 가볼게. 유형 4번 문제 번호 12번 가보겠습니다. 유한집합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는 질문이에요. 자, 먼저 11번. 자, A라는 집합은 X를 원소로 갖고 있는데 X는 3n 플러스 1로 정의 내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N이라는 녀석은 3 이하의 자연수니까 1, 2, 3으로 마무리를 시키는 얘기겠죠. 문제에서 조건제시법으로 나오면 이걸 조금 원소 나열로 바꿨으면 좋아요.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4, n에다가 2 집어넣으면 7, n에다가 3 집어넣으면 10 이렇게 살짝 써놓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B라는 집합도 확인해 보면 B라는 집합의 원소는 3과 서로소인 한 자리 3과 어떤 관계? 서로소인 10 이하의 자연수라고 써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총 몇 개가 들어가 있어요? 1, 2, 4, 5, 7, 8. 1, 2, 4, 5, 7, 8.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 녀석은 1, 2, 땡, 4, 5, 땡, 7, 8.
한 자리의 자연수 중에서 3의 배수로만 빼면 되겠죠. 확인할 수 있겠어요? 네, 그래서 1, 2, 4, 5, 7, 8 이렇게 빠르게 카운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C라는 집합의 원소는 X는 I의 n승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n은 자연수라고 정리를 해줬어요. 어차피 i의 거듭제곱꼴이니까 이거는 루틴으로 돌죠. 그래서 요 안에는 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i 1 총 4개가 있겠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자, NA는 몇 개예요? 3개. MB는 6개. NC는 4개 라고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A 더하기 B 빼기 C의 값을 구하겠습니다. 5개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잠깐 그 옆에다가 요거 하나만 써볼게요. 그럼 시험 문제는 이제 그 유형 13번 유형으로 가볼 건데 요런 게 이제 시험 문제에 나와요. 자, 집합 A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 요거는 부분 집합할 때 되는 거구나. 미안합니다. 지금 요 얘기는 부분 집합할 때니까 이게 유형 12, 13 할 때 다시 할게요. 제가 지금 순간 헷갈렸어요. 부분 집합할 때 써야 되는데 생각이 조금 겹쳐가지고. 자, 13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13번에 1번 볼게요. 13번에 1번 n 집합 10 써있고요. n 집합. 자,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물어볼 때의 틀은 n 가로 열고야. 저 안에 집합을 써야지 그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세세요 라고 질문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A가 써있으면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세면 되겠죠. 그럼 지금 우리 1번은 집합 자리에 어떤 게 들어가 있어요? 10이라는 원소 하나를 가지고 있는 집합을 쓴 거죠, 그냥. 그렇기 때문에 10이라는 원소 하나를 갖고 있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 몇 개예요? 1이겠죠. 같은 이유로 이 녀석도 원소의 개수는 총 몇 개예요? 1개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1개고 얘도 1개예요. 근데 우리 지문에는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틀린 거죠. 눈으로 익혀져야 돼요. 네,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럼 2번은 n 가로 열고 집합 1, 2, 3 이렇게 되어 있고요. n 가로 열고 집합 1, 2 이렇게 써 있죠. 그럼 얘는 3에서 2를 뺀 거죠. 원소의 개수가 3개 있는 개수에서 원소의 개수가 2개 있는 개수를 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 1개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틀린 거죠. 네, 3번 n 가로 열고 집합 0을 집합으로 가지고 있는 원소의 개수를 물어봤습니다. 얘는 0이라는 원소 1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1이다 라고 쓸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원하는 건 3번이죠. 네. 4번이 왜 틀렸나 봅시다. 4번 n 가로 열고 공집합 플러스 n 가로 열고 7 하나를 갖고 있는 집합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0 더하기 1이니까 1이라고 써야 되는데 7에서 있어 틀린 거죠. 확인할 수 있어요. 네. 자, 5번 A라는 집합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NA는 A가 공집합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A라는 집합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면 이건 공집합이야. 근데 이 안에 어떤 표시가 들어갔죠. 그럼 얘는 이 모양의 원소 하나를 갖고 있는 집합인 거야.
오케이? 근데 그 모양이 하필 공집합으로 표현되어 있는 모양인 것 뿐이야. 어떤 얘기인지 알겠죠? 선생님, 공집합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러려면 이렇게 써야지. 집합의 껍데기를 쓰면 안 되겠지. 이렇게 쓰면 집합 A가 공집합이야. 그치? 근데 지금 우린 이렇게 써 있잖아. 이 얘기는 뭐예요? 집합 A 안에 하필 동그라미에 짝대기가 거져 있는 그 모양의 원소 한 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 모양이 하필 공집합 모양과 똑같은 거지. 이해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얘는 총 몇 개예요? 0개가 아니라 얘는 한 개다. 라고 체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15번 하나 체크해 볼게요. 15번. 같이 한번 해볼게. 자, 16번 빠르게 볼게요. 자, 자연수 m에 대해서 집합 m을 어떻게 정리해놨냐면 자연수 m을 어떻게 정리 내려줬냐? x라는 녀석은 루트 m 이하의 짝수 이하 이 녀석보다 작은 짝수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카운팅 해야 되는 게 n a의 k는 n a의 10 더하기 n a의 36 이렇게 써 있죠. 이 표시는 m자리에 10 써 있는 거죠. 그러니까 루트 10이라고 하는 대략적인 3.x보다 작은 짝수만 컨트롤하면 되겠죠. 3.xx보다 작은 짝수는 몇 개 있어요? 한 개 있죠. 그래서 이 녀석은 한 개 있습니다 라고 쓰면 되겠네. 같은 이유로 루트 36이라고 하는 숫자는 얘는 6이죠. 6보다 작거나 같은 이하인 작거나 같은 짝수는 몇 개 있어요? 3개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3개 있다고 쓰면 되겠죠. 즉 4개만 있으면 되겠네. 다시 말하면 루트 k가 루트 k가 어떤 숫자겠죠. 어떤 이 숫자보다 작거나 같은 짝수가 4개를 품고 있어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안에는 2도 있고 4도 있고 6도 있고 8도 있어야 되겠죠. 근데 10은 있으면 돼, 안 돼? 10은 안 돼. 8까지 들어가야 되고 88에 64 괜찮죠? 그러니까 64까지는 돼요. 64까지는 됩니다. 근데 K가 100은 들어가면 안 되겠죠. 64보다 크거나 같고 100보다 작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그래서 부등식의 개수 카운팅하는 거 등호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100에서 64를 빼면 우리가 원하는 값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자, 17번 가볼게. 17번 집합 A가 0, 1, 2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X라고 하는 집합의 원소는 2A-B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 모양이 원소예요. 그랬을 때 A는 A의 원소고 B도 A의 원소입니다. 이때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모양을 맞춰야 되겠죠? 근데 A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0, 1이고 B에 들어가는 것도 0, 1이겠죠? 그러면은 A랑 B가 0, 1, 00, 01, 02, 그 다음에 10, 11, 12, 20, 21, 22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면 되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원소 2A 빼기 B는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2, 1,
0, 그 다음에 4, 3, 2 라고 쓰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집합의 특징은 원소가 중복되면 하나만 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집합 A가 1, 1, 2 이렇게 되면 잘못된 표현이야. 1, 1, 2에서 1, 1은 중복되죠. 한 번만 쓴다고.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게 원칙이야. 그러면은 후보군들을 다 골라왔으니까 저거를 다 쓰는 게 아니라 중복되는 건 한 번만 쓴다고. 그래서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2, 1, 0은 됐고 아까 4, 3, 2도 한번 써있고 이렇게 해서 같은 것들은 한 번만 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마지막 질문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십시오. 0, 0, 7이라고 쓰면 되겠네.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넘겨볼게요. 19번과 20번 19번 아이 좋다. 가감했다. 자, 20번 가볼게요. 네, 20번 써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다 파악했을 거라고 믿고요. 지금 자, 요 정도가 우리가 내신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 정도 수준이. 자, 자연수 ABC래요. 근데 자연수가 크기가 정해져 있는 ABC야. 그러면은 이랬을 때 A랑 B랑 C로 구성되어 있는 집합 A가 있습니다. 집합 B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X 더하기 Y라고 써 있는데 X도 집합 A에 Y도 집합 A의 원소다야. 한마디로 말해서 얘는 A랑 A, B, C로 구성되어 있는 어떤 숫자겠죠.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힌트를 B라는 집합의 가장 큰 최대값 원소는 20이래. 여기가 X라인이고 여기가 Y라인일 때 A, B, C가 나올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A, B, C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총 후보는 9개의 판이에요. 요건 2A, A 더하기 B, A 더하기 C, A 더하기 B, 2B, B 더하기 C, A 더하기 C, B 더하기 C, 2C. 근데 C가 제일 크죠? 한마디로 말해서 C 2개 있는 게 제일 큰 수겠죠?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C는 10이라는 거는 문제에서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겨 있는 녀석이야. 그랬을 때 전체 합의 개수가 전체 원소의 합이 80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집합은 중복되는 건 몇 번만 쓴다고요? 한 번만 쓴다고요. 중복되는 건 한 번만 쓴다고. 그러니까 요렇게는 한 번만 쓰겠죠. 그러니까 요렇게도 한 번만 쓸 거야. 괜찮아? 자, 그러면 먼저 2A가 있고 A 더하기 B가 있고 그 다음에 B 더하기 C가 있고 2C로 표현되는 20이 요렇게 하나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선생님 왜 여기는요 A 더하기 C랑 A 더하기 C는 같으니까 한 번만 쓰는 건 오케이. 얘는 2B잖아요. 라고 생각을 했을 때 A 더하기 C랑 2B가 똑같을 수도 있죠. 어차피 자연수 3개가 있는데 이걸 합했잖아. 만약에 1, 1, 뭐 1, 여기는 10이니까 두 개를 더했어. 11은 안 되지만 얘가 2야. 이렇게 써 있으면 A, B, C에서 A 더하기 C가 2B랑 똑같죠.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똑같은 상황이 없을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구분지어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후보군들이 첫 번째 상황 A 더하기 C랑 2B랑 똑같은 상황과 두 번째 A 더하기 C랑 2B가 다른 세상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되겠다. 괜찮습니까?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안 쓴 힌트는 뭐예요? 원소의 총합이 80이다. 원소의 총합은 80인데 이걸 어떻게 맞춰요? 2A랑 A 더하기 B랑 B로 갈게요. 2B랑 그다음에 B 더하기 C랑 C는 그리고 이제 20. 근데 C는 10이라고 카운팅이 됐으니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아? 그러면은 지금 3A 더하기 4B 플러스 10이고 여기가 10이니까 2B를 A 더하기 10으로 읽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럼 4B는 2A 더하기 20이라고 읽으면 되겠네. 그래서 전체 합이 5A 더하기 30이 80이다. 그래서 A는 10이다라고 쓰면 되겠네. 괜찮습니까? 근데 생각을 해보면 A가 10이라고? 말이 돼? 그쵸? 뭐 잘못됐죠? 잠깐만 이렇게 요 앞에? 맨 왼쪽? 왼쪽? 여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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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구나. 이게 30이구나. 여기 30이네. 미안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50이네. 여기가 30, 6 이렇게 되겠죠? 네. A가 6이니까 A가 6이면 B는 얼마로 빠져나가요? 16이니까 이제 8로 빠져나가죠. 그래서 여기선 A가 6, B는 8, C는 10. 이 구조로 빠져나갈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집합이 되고요. 뭐 요거는 어렵지 않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상황은 이게 두 개가 다르다는 얘기는 지금 두 개 다르다는 얘기는 이게 몇 개예요? 2A 그 다음에 A 더하기 B A 더하기 C 2B 다 따로 카운팅 해야 되겠죠. 그리고 B 더하기 C 그 다음에 여기는 EC 이런 식으로 카운팅을 해서 전체 합을 80으로 놔야 되겠다. 그래서 이 전체 80이 어떻게 구성되냐? 2A A 더하기 B A 더하기 C 그 다음에 2B B 더하기 C 그리고 EC 그래서 4A 플러스 4B 플러스 4C 이렇게 더한 게 80이다.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20 근데 C를 10으로 놨으니까 이렇게가 10이다 라고 놓겠죠. 그래서 10보다 작은 A, B의 순서를 결정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1, 9, 2, 8, 3, 7, 4, 6 이렇게 후보군들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확인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후보군이 몇 개가 나와요? 4개가 나오죠. 그리고 아까 여기서 한 가지 케이스 나왔던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4개랑 하나의 개수로 정리될 수 있겠다. 그래서 5가지 버전이 생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막상 보면 당연한 얘기인데 그 순간 A 더하기 C랑 2B랑 똑같을까? 모양이 다르다고 다르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잖아. 단정 모양이 다르니까 다르다라고 풀면 4개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 같은 상황도 있을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 생각은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언젠가 내가 한번 저런 풀이를 봤다야. 근데 그 봤다의 풀이가
머릿속에 남아있을 때 이거 내가 전에 풀었던 문제랑 비슷하네 라고 떠올리는 수준에서 해결이 돼야 됩니다. 왜? 백지에서 빵 하고 떠오르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거 생각 많이 하고 창의력 아닙니다. 이게 대한민국 입시 수학은 99.9%가 데이터베이스에서 뽑아 쓰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에서. 그러니까 많은 유형의 문제들을 접하고 이 접한 거를 내꺼화 시키는 작업을 계속 하는 게 내 머릿속에 집어넣는 거야. 그걸 뭐 누구는 뭐 배경 지식이라고 하고 누구는 DB화 시켰다라고도 하기도 하고 뭐 누구는 체득해놨다라고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내가 좀 이 문제를 풀어봤어야 돼. 그래서 이런 풀이들이 있구나 라는 걸 한번 경험을 했어. 그 다음에 1, 2년이 지났어. 그 다음에 문제를 봤는데 이거 그때랑 비슷하네 라는 게 떠오르면 풀어나갈 수 있는 거야. 백지에서 저걸 풀라고 하면 확률이 너무 낮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배경 지식화에 시켜놓고 풀어보는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답지 보면 이렇게 풀어가는 거 많이 익숙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풀에서 이런 게 있는 게 좋아요. 이거 머리로 하기에는 조금 불편하죠. 5개짜리도 나옵니다. 알겠죠? 네. 유형 6번에 별표 칠게요. 네, 유형 6번. 네. 자, 문제 번호 21번. 빈도수가 아주 높아요. 빈도수가 높아요. 자, 21번. 집합 A는 이 물결 표시가 집합 표시예요. 그럼 저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원소라고 부릅니다. 그럼 원소를 내가 노란색으로 쓸게. 물결 A 이게 하나의 원소예요. 그리고 B, C 이렇게 써 있는 거야. 그럼 원소는 총 몇 개예요? 3개죠. 이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는 3개야. 오케이? 하필 요 물결 모양을 끼고 있는 A를 저게 원소 하나인 거야. 그러니까 이 녀석이 원소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1번은 얘를 빼버렸죠. 1번은 A는 집합 A의 원소다라고 써있죠. 이건 거짓말이지. 지우세요. 그래요. 자, 2번. 갑자기 생뚱맞게 물결이 생겨버렸죠. 이것도 아니다. 이런 것도 갑자기 왜 나왔죠? 네. 지금 4번에서 갑자기 C 모양의 아까 2라는 집합과 원소 파트에서 가운데 걸 뺀 C 같은 녀석이 하나 등장을 했죠. 그래요?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집합과 집합의 포함 관계를 나타내는 기호예요. 그러니까 부분 집합이라고 부르는 건데 집합 A가 1, 2, 3이라고 써 있어요. 그럼 집합 B는 1, 2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은 집합 A 안에 집합 B가 고스란히 들어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아까 벤 다이어그램으로도 표시한다고 했어요. 집합 A가 1, 2, 3이야. 근데 집합 B는 1, 2만 이렇게 갖고 있죠. 그러면은 집합 A라는 틀 안에 집합 B가 온전히 다 들어가 있지. 그러면 집합 B가 집합 A에 포함된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집합 B가 집합 A에 포함된다. 그래서 집합과 집합의 관계에서는 이지창 C에서 포함된 이렇게 영어 C에서 수학적 기호로 바뀐 걸로 바뀌어요. 그래서 C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집합 B가
집합 A에 포함된다. 그래서 집합 B는 집합 A의 부분 집합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요 기호가 집합과 집합의 어떤 관계성을 뜻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4번으로 가면 집합 AB라는 원소를 갖고 있는 집합이 있어요. 이건 새로운 집합이에요. 이런 모양의 집합이 A에 들어갈 수 있냐 없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들어가지. 왜 못 들어가? 우리는 독립적인 A를 원소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 물결을 포함한 A를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순수한 A를 원소로 하는 녀석이 못 들어가. 겹치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못 들어간다. 그럼 이제 5번. B랑 C만을 갖고 있는 어떤 집합이 있어요. B랑 C를 갖고 있는 집합은 A에 쏙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요건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네, 동그라미 치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시 말하는데 1, 2, 3마를 원소로 갖고 있는 녀석은 부분 집합, 즉 들어가는 게 정해져 있어. 정해져 있어. 먼저 개수가 없는 거. 개수가 없는 건 공집합이죠. 공집합은 무조건 모든 집합들의 부분 집합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그래서 하나는 무조건 껴있는 거야. 공집합은 껴있어. 그리고 한 개짜리. 그러니까 우리 비교치에서 이렇게 1, 2, 3을 원소로 갖고 있다면 하나짜리는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짜리도 들어갈 수 있고요. 하나짜리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짜리도 1, 2도 들어갈 수 있고 1, 3도 들어갈 수 있고 2, 3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똑같은 모양 1, 2, 3은 1, 2, 3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딱 맞게 들어갈 수 있죠. 네, 그래서 집합 A 1, 2, 3을 원소로 갖고 있는 집합의 부분 집합은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이 안에서 골라 쓰는 거야. 라고 했을 때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매번 해보니까 부분 집합은 2의 n a더라 라는 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na는 뭘 의미하는 거야? 집합 A의 원소의 개수겠죠. 그래서 2의 3승 총 몇 개? 8개. 다 따져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 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어요? 네, 좋아요. 자, 그래서 부분 집합의 개수는 총 몇 개예요? 2의 n승계요. 여기서 말하는 n은 집합 A의 원소의 개수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럼 이게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n승이다 라고 할 수 있고, 가끔 가다가 진 부분 집합의 개수를 물어봐요. 진 부분 집합의 개수는 이 부분 집합의 개수에서 한 개를 뺍니다. 뭘 뺄까? 자기 자신과 똑같은 걸 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n승, 진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n승에서 빼기 1. 뭘 뺀 거야? 자기 자신과 똑같은 거를 하나 빼겠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저 21번 밑에다가 요거 한번 써봐요. 21번 밑에다가 요거 한번 쓰고, 자, 이렇게 닫겠습니다. 자, 요게 시험 문제야. 요 그대로 시험 문제 나와요. 생각하면 돼요. 이거 맞히면 유형 6번 문제는 다 풀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네? 앞에 앉아. 안 보이면. 안 보이면 앞에 앉아. 뭐겠어? 이게 뭐겠어?
오겠니? 가로 집합 표시라고 하자. 자, 썼어요. 네. 원소가 총 몇 개예요?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죠. 총 여섯 개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1번 질문. 자, 1, 2, 3번 중에 틀린 건 몇 번이에요? 1, 2, 3번 중에 틀린 건 몇 번? 자, 1번 맞았다. 1번은 맞았다. 들어. 1번이 틀렸다. 2번이 틀렸다. 3번이 틀렸다. 1, 2, 3번 다 맞죠? 얘는 요 녀석을 원소로 표현한 거죠. 얘는 요 녀석을 원소로 표현한 거죠. 얘는 이거 하나를 갖고 있는 부분 집합을 집합과 집합으로 표시한 거죠.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 개는 다 동그라미야. 알겠지? 자, 4, 5, 6. 손들어요. 자, 4번 틀렸다. 5번 틀렸다. 6번이 틀렸다. 틀린 게 없다. 한 번은 들어야지. 1번, 4번도 안 들고 5번도 안 들고 6번도 안 들고 틀린 게 없다도 안 들고 뭐야? 시우야. 4번, 5번, 6번 틀린 게 있어 없어? 없어. 이것도 없어요. 네. 4번은 요 녀석을 가지고 집합과 원소를 뜻한 거죠. 그리고 이 녀석은 이렇게 두 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부분 집합과 집합과 집합이 된 거야. 그리고 얘는 요거 하나를 갖고 있는 부분 집합과 집합과 관계죠. 그다음에 이것도 틀린 게 없어요. 7, 8, 9, 10 중에 틀린 게 있을까 없을까? 이것도 없어요. 다 정답이에요. 이 녀석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 집합과 집합, 합격. 얘는 요거를 원소로 쓰고 있는 원소와 집합. 그러니까 얘는 요거를 원소로 쓰고 있는 원소랑 집합. 그럼 얘는 요 녀석 하나를 집합화시킨 부분 집합과 집합의 관계.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다 참이야. 여러분들이 이런 류의 문제가 나왔을 때 다 맞고 틀림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웃긴 게 모양이 똑같은데 집합과 원소처럼 쓸 수 있어야 돼요. 집합과 집합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야 되고 원소와 집합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돼. 모양이 똑같은데 집합과 집합, 원소와 집합. 모양이 똑같은데 원소와 집합, 집합과 집합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그렇게 내요. 저런 거를 잘 함정에 빠지지 않고 빠져나오면 우리는 한 문제를 맞힌 거죠. 그래서 유형 6번이 잘 나오는데 그 6번이 21, 22, 23 수준보다는 조금 헷갈리게 나옵니다. 조금 더 헷갈리게. 아마 칠판에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요 정도까지예요. 요 정도만 알아들을 수 있으면은 요 유형의 문제는 어렵지 않게 빠져나올 수 있다 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자, 22번, 23번
두 개 다 체크해 보는 걸로 할게요. 22번, 23번. 처음이야? 처음 치곤 잘하네. 이게 센 B라는 교재가 이게 참 포지셔닝이 애매한 게 처음 쉽게 나왔어요. 쉽게 나와서 아마 한번 설명 듣더라도 문제 푸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요 교재를 선정한 목표가 몰라서 못 풀었어요는 말은 안 나오게, 안 해서 못 푼 거지 몰라서 못 풀었어요는 안 나오게 쓰는 교재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문제 번호 24번 가볼게. 4번. 자, 세 집합 x라는 집합은 마이너스 1, 0, 1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y라는 집합이 x바, x는 마이너스 2에서 2까지의 정수, x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의 정수. 이렇게만 돼도 우리는 다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z라고 하는 정수가 x의 제곱을 표현할 거예요. 근데 x는 집합 x의 원소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의 제곱, 0의 제곱, 1의 제곱. 근데 표기법상 중복되면 한 번만 카운팅 한다고. 그래서 z라는 녀석은 x의 원소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의 제곱, 0제곱, 1제곱. 그래서 1과 0 두 개만 갖고 있는 집합이 되겠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집합 XYZ를 다 알았어요. 자, 그러면 요 녀석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Z가 X에 들어가요. 네, X가 Y에 들어간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소를 보면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답은 4번 포함관계, 부분집합 관계로 쓰면 되겠다. 집합의 포함관계는 부분집합 관계로 해석하기도 해요. 집합 X가 집합 Y에 포함됐다. 집합 X는 집합 Y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크게 어려운 거 없어서 넘어가서 27번 가볼게. 자, 27번이 이제 같은 유형의 학교 시험 버전이에요. 볼게. 집합 A가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약식으로 표현할게. 집합 B가 A-4부터 X는 2A 플러스 3까지다 라고 되어 있을 때 A라는 집합이 B라는 집합에 쏙 포함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A라는 집합이 마이너스 2부터 1까지죠. 근데 그 녀석이 B라는 집합에 쏙 포함된다. 그러면 세팅을 이렇게 해놔야 되겠죠. 확인됐습니까? 네, 좋아요. 자, 그럼 이제 하나씩 따져봐야 돼. 기본은 다 할 수 있죠. 기본 다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체크해야 되는 게 이제 등호야. 근데 하얀색은 마이너스 1을 갖고 있죠. 그래요? 만약에 노란색이 이렇게 떨어진다면 마이너스 2가 노란색 안에 들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이게 하얀색이 노란색에 쏙 포함됐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 없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은 등호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깥쪽에 있어야 돼. 이렇게 있어야 되겠죠? 아, 등호를 쓰면 안 되죠. 네. 이쪽은 둘 다 비어 있어요. 둘 다 비어 있다는 얘기는 하얀색이 1을 갖고 있어, 안 갖고 있어? 안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란색이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요게 중요해요. 왜? 하얀색도 안 갖고 있고 노란색도 안 갖고 있으니까 이건 같다라고 말 수 있는 거죠. 이쪽은 등호를 쓸 수가 있습니다. 등호 싸움이에요. 등호 싸움. 그래서 A-4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
1보다 크거나 같은 2a 플러스 3이다 라고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a가 2보다는 작다예요. 그러면 2a가 마이너스 2보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보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a가 2보다 작다.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쪽은 등호가 있고 이쪽은 등호가 없고 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럼 이거를 한번 이해하면 쉬운데 이 케이스를 좀 따져보면 오픈일 때 있어요. 이게 비어져 있는 거를 오픈이라고 부르고 채워져 있는 거를 크로즈라고 부를게. 자, 둘 다 오픈인 경우와 네 가지 경우만 세팅하면 돼. 오픈 오픈일 때 등호 들어가요. 그리고 오픈 크로즈도 등호 들어갑니다. 바깥쪽이 큰 개념이니까. 그러니까 똑같거나 바깥쪽이 큰 개념이면 등호가 들어가. 그러니까 똑같으니까 등호 들어가겠죠. 바깥쪽이 더 큰 개념이죠. 얘는 채워져 있고 얘는 비어 있으니까. 그럼 바깥쪽이 좀 더 큰 개념이죠. 이런 등호가 들어가요. 근데 이쪽은 어때요? 안쪽은 채워져 있어. 근데 바깥쪽은 구멍이야. 그러면은 이때만 등호가 안 들어간다고. 그리고 둘 다 크로즈면은 똑같죠. 그럼 등호가 들어간다. 그럼 다시 요 얘기로 설명을 하면 이쪽은 안쪽은 채워져 있고 바깥쪽은 오픈이죠. 그럼 등호가 안 들어가. 근데 이쪽은 둘 다 오픈 똑같은 상황이죠. 그럼 등호가 들어가. 그래서 똑같은 상황이면 등호가 들어가요. 그리고 바깥쪽이 큰 개념이면 등호가 들어가요. 근데 안쪽이 크면 안 돼. 즉 딱 요 경우만 등호가 안 들어가는 거야.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럼 우리 상황에서 이쪽은 등호가 안 들어가고 이쪽은 등호가 들어간다 라고 해석하기도 해요. 알겠지? 이 네 가지만 기억해요. 이것만 기억하면 되겠지. 다 등호가 들어가는데 바깥쪽이 구멍이고 안쪽이 채워져 있으면 그때만 등호를 쓰면 안 되겠다. 그거 하나만 기억하면 크게 어렵지 않게 유형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한테 요게 제일 좋은 건데 요게 빠졌네. 30번 하나씩 해볼게요. 30번. 이번 주 금요일날 빠지지 마요. 이번 주 금요일날 집합의 연산이야. 집합을 처음 가르쳤으니까 오늘은 집합에 대한 이론적인 얘기를 좀 한 거고 이번 금요일에는 이제 집합을 가지고 이제 계산하는 거를 시켜야 되겠죠. 집합의 연산이니까 금요일날 지각 없이 바르게 오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왔어. 스터디 카페나 도서에 가서 이렇게 틱탁탁 그래? 옆에 있는 사람이 뭐 눈치 안 줘?
나왔습니까? 괜찮아? 네. 지민이 나와요? 안 나와? 지훈 어때? 나오고 있는 과정이야? 루트 3은 어때? 잘 나와? 안 나와? 자, 30번 가볼게. 자, 집합 A가 2A 플러스 1이고 집합 B는 6A-1의 B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A가 B에 포함된대. 이 소리는 이 원소들이 B의 원소들 어딘가에 쏙쏙쏙 들어가 있겠다 라고 확인할 수도 있겠죠. 네. 그랬을 때 A 더하기 B의 맥스 값과 미니 값을 구해서 두 개를 더해 보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A가 B에 포함된다는 얘기는 이 숫자 2가 어딘가에 들어가야 된다는 소리죠. 근데 2가 6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 그쵸? 그러니까 첫 번째 2가 A-1에 들어가는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2라는 숫자가 B에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괜찮아? 네. 그래서 첫 번째 상황으로 가볼게. 그럼 첫 번째 얘가 요렇게 들어갔어. 그럼 이제 나는 얘만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A가 3이라고 확신을 갖고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얘가 얼마로 바뀌어요? 7로 바뀌죠. 7이 6에 들어갈 수는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7이 어디로 들어가야 돼? B로 들어가야 되겠지. 그래서 이런 상황이 존재할 수 있겠죠. 괜찮아?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숫자 2가 B에 들어가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2A 플러스 1이 6으로 들어가든가 2A 플러스 1이 A 빼기 1로 들어가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겠어. 괜찮지? 그러면 A는 B가 2일 때 A는 2분의 5인 상황이 있을 수 있고 B가 2일 때 A는 마이너스 2인 상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까지 괜찮아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건 A 더하기 B니까 A 더하기 B가 10이거나 A 더하기 B가 2분의 9이거나 A 더하기 B가 0인 상황으로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가로 열고 A는 2분의 1이 아니다 라고 썼으니까 뭐 2분의 1이 아닌 건 네, 다 되죠. 그래서 맥스와 미니는 뭐랑 뭐겠어요? 맥스랑 미니가 되겠죠. 그래서 맥스 더하기 미니는 10이다 라고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아? 네. 다 어렵지 않죠? A가 B에 들어갔대. 근데 2가 6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2가 A 빼기 1에 들어가는 상황과 2가 B에 들어가는 상황으로 나눠서 생각해 보겠다. 어렵지 않은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치? 네. 넘어갈게. 자, 문제 번호 31번. 자, 집합. X라는 집합이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가 0보다 작다. 정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 부등식은 풀 수 있죠. 5, 1 빼기 빼기. 그래서 1보다 큰 X가 5보다 작은 정수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2, 3, 4 원소의 개수는 총 4개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집합이 원소의 개수가 3개인 집합이다. 그랬을 때 부분 집합 자, 부분 집합의 개수는 총 몇 개예요? 2의 3승 8개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요건 돼요. 그럼 이제 답 쭉 풀어서 볼게. 무조건 들어가는 공집합이 하나가 있겠죠. 무조건 들어가는 공집합. 그리고 한 개짜리 한 개짜리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두 개짜리 2, 3이 있을 수 있고요. 2, 4가 있을 수 있고요. 3, 4가
존재할 수 있겠죠. 그리고 3개짜리. 여기가 엔딩이겠죠. 그래서 다 표현해낼 수 있겠다. 참고로 몇 년 전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5개짜리 부분집합 모두 쓰세요 나온 적 있어요. 25개 쓰면 돼요. 어려워요? 안 어렵죠. 안 어려운 거야. 그냥 좀 준 거야. 근데 그거를 지금이야 안 써봤으니까 그게 어려운지 쉬운지 모르는데 학교 시험에서 주관식 문제로 5개짜리 부분집합 쓰세요. 이건 그냥 준 거야 점수. 행복해야 되는 거야. 머리 쓸 필요가 없잖아. 1분도 안 걸려서 다 쓸 거야. 되게 편하게 준 거였죠. 이렇게 쭉 표현해 봤습니다. 모두 써보라고 해서 써봤어요. 33번 체크하고 넘어갈게. 33번. 한번 해볼게. 33번. 집합 A가 2와 15 사이에 2와 15 사이에 소수니까 어떤 집합 X라고 A라고 부를게. A의 원소는 3, 5, 7, 11, 13. 총 몇 개가 있어요? 5개가 있어요. 총 5개가 있습니다. 근데 부분 집합은 1, 3, 5, 7, 11, 13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어떤 집합이겠죠. 근데 그 집합들의 원소의 합이 25보다 크대. 그러면 이게 어차피 내가 부분 집합할 때 아무것도 없는 거, 1개 갖고 있는 거, 2개 갖고 있는 거, 3개 갖고 있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지금 5개짜리의 부분 집합이잖아. 그러면은 5개를 모두 갖고 있는 거는 합격입니까? 아닙니까? 맞죠? 요거는 합격이야. 그러면은 4개만 갖고 있는 거. 우리가 이 중에서 4개만, 작은 거 4개로 구성되어 있는 3, 5, 7, 11의 합이 25보다 커요? 작아요? 커요. 그럼 이것도 다 OK가 되겠지. 4개짜리도. 그럼 이제 왜냐면 이제 2개짜리, 근데 1개짜리, 빵개짜리를 다 비교해볼 건데 빵개짜리는 의미가 없죠. 1개짜리도 가장 큰 게 13이니까 의미가 없어요. 2개짜리도 가장 큰 거 2개, 11, 13을 더해도 15보다 안 돼. 그쵸? 그러면 아웃이야. 그럼 3개짜리 중에서 작은 거 3개 더하니까 안 됐죠.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큰 거 2개를 픽스해 놓고, 큰 거 2개를 픽스해 놓고, 그럼 2개 더하면 얼마? 24죠. 그 다음엔 아무거나 갖고 와도 다 합격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큰 거 2개 들어가 있는 몇 개 버전? 3개 버전은 합격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13과 7이 들어가는 버전에서는 5가 들어가야 되겠지. 그래서 이거는 1개가 합격이 되겠죠. 그 다음에 13, 5가 들어가는 버전에서는 이제 존재할 수 없죠. 그러니까 요건 없고, 그 다음에 11, 7을 가지고 있는 버전에서는 몇 개가 10이라고 7이 들어갔어. 그러면 합이 10 얼마냐? 이것도 없겠죠. 그래서 이쪽에서는 이렇게밖에 안 생겼네. 25보다 크다? 아, 그렇구나. 25보다 크다니까 이것도 안 되네. 25까지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세팅해서 요렇게가 우리가 원하는 개수가 되겠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5개짜리는 1개밖에 없겠죠. 다 들어가 있는 거. 그렇죠? 자, 4개짜리는 총 버전이 3 빠지는 거, 5 빠지는 거, 7 빠지는 거, 11 빠지는 거, 13 빠지는 거. 총 몇 개 버전? 5개가 있을 수 있겠다. 여기서 5개가 생긴다 라고 카운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 C 배웠지? 우리 C로 풀어도 돼요. C는 공통수학원 맨 마지막 단원에 있으니까. 맞아요. 이게 수학하라고 순간 헷갈렸던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우리 C 배웠구나. 그렇죠? 그럼 얘는
OC5, OC4, 1 이라고 써도 되겠죠. 네. 어쨌든 카운팅 하는 거니까 네. 빠지지 말고 잘 체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33번 같은 문제 유형은 나와요. 이렇게 해서 개수 세는 거는 꼭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잘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넘어가서 자, 서로 같은 집합은 구성원의 사이즈가 똑같다를 말하면 되겠죠. 그래서 자, 34번 자, 문제번호 34 집합 A가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고요. 마이너스 5고요. 1 집합 B는 A-1, 1-3A, 3 되었습니다. 집합 A는 집합 B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표시가 무슨 표시야? 아, 집합이 서로 똑같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똑같다. 자, 그럼 볼게요. 지금 보면 1이 3에 들어갈 수는 없죠. 마이너스 5가 3에 들어갈 수는 없죠. 그러니까 첫 번째가 요런 경우 첫 번째 A-1이 마이너스 5이고요. 1 빼기 3 A가 1인 경우 두 번째는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A-1이 1인 경우 1 빼기 3 A가 마이너스 5인 경우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당연히 마이너스 5와 1이 3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얘가 무조건 3밖에 안 되겠죠. 그러니까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 3인 경우 노란색 숫자로 풀어도 되고 아니면 문자가 숫자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해도 되고 둘 중에 경제적인 건 하얀색일 것 같아요. 하얀색으로 가봅시다. 자,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A 빼기 2 0 2, 1 빼기 플러스 그래서 A가 2인 상황과 A가 마이너스 1인 상황으로 나눠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럼 집합 A는 3, 마이너스 5, 1일 때 집합 B가 A 빼기 1은 1이고요. 1 빼기 3A는 마이너스 5고요. 3. 그래서 이거는 합격 사인이 떨어졌어요. 근데 이거일 때 A가 3, 마이너스 5, 1일 때 B가 마이너스 2, 4, 3. 그래서 이거는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상황은 A가 얼마일 때? 2일 때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죠? 네.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37번과 38번 두 개를 체크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37번과 38번. 다 맞춰놓네. 네, 7, 2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39번 가볼게. 우리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승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진 부분집합은 2의 n승에서 한 개를 빼줄 거야. 저기 뭘 빼주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 똑같은 녀석을 뺀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물어보는 유형이야. 39번. 자, 집합 A의 부분집합의 개수가 부분집합이 128개야. 128은 2의 7승이죠. 즉 A의 원소의 개수가 7개란 소리네. 그래서 집합 B는 진부분집합이 31이래. 그럼 부분집합은 32죠. 32는 2의 5승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5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 A의 개수와 B의 개수의 합을 구하십시오. 12. 한마디로 말해서 부분집합의 개수와 진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할 수 있냐? 이걸 단순하게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는 가볍게 끝냈습니다. 나는. 니들한테 40번 하나씩 할게요. 자, 유형 12의 별표 치고요. 자, 이렇게 집합 A가 1, 2, 3을 원소로 갖고 있을 때 부분집합은 총 8개야. 이건 다 쓸 수 있죠. 네, 그런데 지금 유형 12번은 특정 원소를 갖는다 갖지 않는다 파트야. 그래서 지금 부분집합들 중에서 특정 원소 1을 무조건 품고 있는 녀석을 카운팅 할 거야. 무조건 품고 있는 녀석을. 그럼 잠깐 내가 얘를 A-라는 집합으로 해석해서 2랑 3으로만 생각을 해. 그리고 1은 내가 이렇게 주머니에 잠깐 넣어놨어. 1은 이렇게 내 손에 있어. 그 다음에 이거만 갖고 부분집합을 만들어. 그러면 사실 아무것도 없는 게 하나가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총 4개가 등장하겠지. 그래? 그 다음에 내가 손에 들고 있는 1을 다 넣어. 그러면은 모든 1을 갖고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가 결정이 돼요. 나한테도 이런 전화가 와요. 설렙니다. 어떡하지? 보이스피싱이라는 전화가 옵니다. 너무 설레. 혹시 여러분들 SKT 써요? SKT에는 이렇게 다른 사람이 보이스피싱이라고 적어놓으면 그 번호가 계속 공유돼. 보이스피싱이라고 전화 왔어. 너 너무 설레. 어떡해? 너 받아 말로? 어, 아, 이런 전화도 오는구나. 아, 이게 뭐냐면, 자, 무조건 1이라는 원소가 들어간다. 잠깐 1을 빼놔. 그럼 2, 3으로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럼 2, 3으로만 부분집합을 써. 그 다음에 1을 다 집어넣어. 왜? 요 녀석을 만들어낸 거죠. 이 녀석을 만들어낸 거고, 요 녀석을 만들어낸 거고, 요 녀석을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촥 다 구한 다음에 눈으로 세는 건 너무 쉽지. 근데 만약에 100개짜리야. 다 써놓고서 눈으로 셀 수 있겠어? 없습니다. 그럴 때 쓰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내가 원하는 하나를 무조건 포함하고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 어떻게 구해? 잠깐 빼놔. 잠깐 빼. 그러면은 2의 3승에서 2의 2승으로 바뀌었죠. 그거에 카운팅을 하면 되겠네. 그 녀석들이 다 내가 원하는 게 들어가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니까. 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까? 그럼 몇 개예요? 4개예요. 그치? 자, 그럼 반대로 1이 절대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라고 보면 1이 절대로 들어가 있지 않은 것도 똑같은 방법이야. 왜? 아예 처음부터 1이 없었던 것처럼 생각하면 되니까. 맨 처음부터. 그래서 4개라고. 그게 2랑 3으로 꾸며낸 부분집합의 개수랑 똑같으니까. 그래서 생각의 구조가 똑같아요. 특정 원소 하나가 무조건 들어가는 부분집합의 개수 2의 n 빼기 2승. 특정 원소가 무조건 들어가지 않는다도 그 부분만 빼면 돼.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A가 10개짜리야.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예요? 2의 10승입니다. 그 중에서 1, 2는 무조건 포함된대. 1, 2가 무조건 포함, 1과 2가 무조건 포함되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전체 중에서 잠깐 2개를 빼고 생각해. 괜찮아요? 그래서 2의 8승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3, 4, 5가 절대로 들어가 있지 않은데 2의 10승 1부터 10까지 갖고 있는 부분집합 중에서 3, 4, 5를 절대로 가지고 있지 않대. 그 얘기는 3, 4, 5가 처음부터 없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이거를 묶어서 1과 2는 무조건 들어가고 3, 4, 5는 절대로 들어가 있지 않은 부분집합의 개수를 세세요. 라고 하면 2의 10승에서 1, 2가 무조건 들어간대. 3, 4, 5, 3개가 절대로 들어가 있지 않대. 두 개 생각하는 구조가 똑같아요. 괜찮습니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래서 2의 5승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포함된다. 잠깐 빼놔. 그리고 꾸며. 거기다가 다 집어넣을 거니까. 그래? 절대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얘가 없었던 것처럼 생각하면 됩니다. 확인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무조건 포함된다도 지수의 빼기고요. 절대로 포함되지 않는다도 지수의 빼기예요. 그래서 그 두 개가 섞여 있으면 빼기의 빼기가 되겠죠. 라고 확인하면 좋을 것 같아. 문제 번호 42번. 42번. 집합 A가 자, 이 15 이하의 홀수래. 15 이하의 홀수는 총 몇 개? 8개. 1, 3, 5, 7, 9, 11, 13, 15. 8개 맞잖아. 왜 끝을 올리는 애야? 네, 8개. 1, 3, 그래서 8개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때 x는 a의 부분집합이야. 근데 x는 a랑 똑같지는 않대. 그러면서 x는 1과 9를 반드시 원소로 갖고 있습니다. 1, 3, 5, 7, 9, 11, 13, 15 중에서 문제에서 1과 9를 무조건 포함하는 개수는 2의 8승에서 마이너스 2를 하면 되겠지. 그래서 2의 6승인데 이 2의 6승 안에는 자기 자신과 똑같은 게 있죠. 그래서 하나를 빼줘야 되겠죠.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공집합 그런 얘기는 없으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값은 2의 6승에서 하나를 빼주면 되겠다. 그래서 64 빼기 1, 63이다. 라고 카운팅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 할 수 있겠어요?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은 게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4번과 6번 두 개 체크해 볼게요. 44, 46. 집합 A는 K 미만의 자연수. K 미만의 자연수임에 부분집합 중 가장 작은 원소가 4인 집합. 이 안에 부분집합 중에서 가장 작은 게 4를 갖고 있는 집합의 개수가 128개입니다. 자연수 K 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되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어쨌든 128이라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갖기 위해서는 원소의 개수가 7개 갖고 있어야 되겠죠. 얘가 2의 7승이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2의 7승이라는 그러니까 7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부분집합이 있어야 돼요. 오케이? 근데 가장 작은 게 4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면 1, 2, 3을 갖지 않는 원소의 부분집합의 개수가 128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죠. 괜찮아요? 네, 그래요. 그러면
문제에서 어떤 자연수야? 그러니까 이 틀은 총 몇 개의 원소를 갖고 있어요? 틀. 그쵸. K보다 작은 자연수니까. K가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NA는 K-1이야. 그치? 근데 그 자연수니까 무조건 1, 2, 3, 4를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라고. 그럼 1, 2, 3은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돼. 근데 4는 무조건 들어가 있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4를 무조건 갖고 있으면서 1, 2, 3은 절대로 가지고 있지 않아야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2의 K-1승 중에서 1, 2, 3은 절대로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4는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돼. 이 개수를 카운팅 했더니 2의 7승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같으면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즉 K-5가 7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K값은 얼마예요? 12가 되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넘어갈게요. 네. 이제 계속 이제 반복적인 훈련인 것 같아요. 유형 13번 문제 번호 47번 집합 약식으로 쓸게. 집합 A가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16은 0이야. 집합 B는 10 이하의 짝수 10보다 작은 짝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녀석은 8이 빼기 빼기. 그래서 집합 A는 28이고 집합 B는 2, 4, 6, 8 이렇게 들어가 있겠다. 2하니까 10도 들어가겠네. 2하라고 했으니까 10까지 들어가겠습니다. 그랬을 때 내가 구하고 싶어하는 x가 a가 x가 b야. 자, 이 얘기는 x라는 집합은 a를 온전하게 품고 있어야 되겠죠. 온전하게 a를 품고 있으면서 b에 들어가야 돼. 근데 이 녀석을 x가 b에 포함된다라고 쓰고 해석을 할 땐 x는 b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해석하라고 했어요. 다시 얘기하면 2랑 8을 무조건 품고 있는 b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해석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b의 부분집합인데 두 개를 무조건 품고 있는 b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읽으면 되겠네. 이거 괜찮죠? 그래서 2랑 8이 무조건 포함되어 있는 b의 부분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라는 집합이 될 수 있는 가지수는 총 몇 개예요? 8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방금 했던 거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죠. 무조건 포함된다, 부분집합이다, 무조건 포함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쓰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이건 숙제할 때 조금 더 체크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넘어가서 유형 14번 가볼게. 문제 번호 51번. 집합 A가 18 미만의 소수인 자연수. 그러니까 2, 3, 5, 7, 11, 13, 17까지겠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녀석의 부분집합 중 3 또는 13을 갖고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거는 이 5R의 뜻은 3 또는 13? 이거는 그럼 이게 3 또는 13을 원소로 갖는 3을 무조건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 그 안에 13이 껴들어가기도 하겠죠.
13을 무조건 갖고 있는 부분집합 계수 세볼게. 그 안에도 3이 껴들어갈 때가 있겠지. 그럼 3과 13을 동시에 갖고 있는 녀석들이 더블 카운팅 되는 걸로 확인이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먼저 A에 그래서 3만 갖고 있는 부분집합은 2에 7 빼기 1이야. 그리고 13을 부분집합으로만 갖고 있는, 그러니까 절대로 갖고 있는 녀석이 이렇게 되어 있겠지. 근데 이 안에 3과 13을 동시에 갖고 있는 녀석이 더블 카운팅 됐죠. 그래서 그거는 한번 빼줘야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인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2의 6승, 2의 6승, 2의 5승을 한번 빼주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아? 확인할 수 있겠어요? 네. 이게 뒤로 넘어가면 이게 유한집합의 개수 구할 때 지금과 같은 방법을 쓰거든요. A가 무조건 들어간다 만 신경을 써. B가 무조건 들어간다 만 신경을 써. 그럼 A랑 B가 동시에 들어간다는 건 더블 카운팅 됐으니까 한 번을 빼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이게 벗어났지 근데? 이 문제는 이렇게 해석하라고 나온 것 같아요. 뭐냐면 자 3 또는 13이 반드시 포함된다 라는 말은 다시 얘기하면 전체에서 3과 13이 안 들어가는 거를 빼주면 되겠죠. 막 그렇게 해석하라고 나온 것 같아요. 문제를 읽어보니까. 그래서 2의 7승에서 2의 5승을 빼겠다. 아마 이렇게 읽으라고 나온 것 같아요. 3 또는 13의 뜻은 둘 반대 개념인 3과 13을 둘 다 안 갖는 거를 빼면 되겠네. 아마 그렇게 읽으라고 나온 것 같은데 마음에 안 드네. 마음에 안 드네. 자, 읽어볼게요. 여기다가 밑줄, 그 밑에 거니까 확실하네. 자, 52번에 여기에 밑줄 칠게요. 첫 번째 줄맨 마지막. 적, 어도, 한 개의 3의 배수를 에다가 밑줄 쳐요. 적, 어도. 자, 수학에서 조금 기술적인 문제긴 하지만 적어도라는 단어가 보이잖아. 반대 개념으로 풀겠다가 일반적인 풀입니다. 반대 개념으로 풀겠다. 적어도 3의 배수가 한 개 있다는 전체에서 3의 배수가 하나도 없는 걸 빼면 돼요. 그러면은 하나는 걸리겠지. 괜찮습니까? 네, 그래서 수학이나 특히 확률과 통계에서는 적어도라는 단어가 보이면 반대 개념으로 푸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즉 전체에서 반대 개념을 빼자.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 2의 6승에서 3의 배수가 다 빠져 있는 건 2의 4승을 빼면 되겠죠. 2의 6승에서 2의 4승을 빼면 내가 원하는 답이 나오겠다. 적어도 3의 배수가 하나 이상은 포함된다. 전체에서 3의 배수가 싹 다 빠져 있는 거를 빼주면 되겠네. 이해됐어요? 3의 배수는 6하고 12니까 2의 4승을 빼주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은 접근이 편할 것 같다. 자, 유형 15번 별표 치고요. 네, 시험 문제라고 쓰면 돼요. 특정 문제가 딱 타겟팅 되기보다는 이 조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논리추론 문제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54번 자, 기억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공집합이 아닌 집합 A가 공집합이 아닌 집합의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기억 집합의 모든 원소는 자연수 니은 x라는 자연수가 A의 원소래. 그럼 x분의 24라고 하는
녀석도 A의 원소가 되겠다. 자, 원소는 무조건 뭐로만 구성되어 있어야 돼? 자연수로만 구성되어 있어야 돼. 그럼 이 분수 형태의 x분의 24도 사실은 자연수여야 되겠죠. 그래서 저 녀석이 약분이 돼서 분수 형태를 탈출해야 되겠지. 그 얘기는 이 x라는 녀석은 24의 어떤 숫자다? 약수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 2, 3, 4, 6, 8, 12, 24가 될 수 있겠죠. 다른 숫자 있습니까? 없어요. 다른 숫자가 있으면 분수를 탈출할 수 없어요. 그래서 x라는 녀석은 24의 약수가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가 총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즉, 근데 문제 맨 앞에 뭐라고 써 있어? 문제 맨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공집합이 될 수는 없다 라고 써 있죠. 그러니까 잠깐만, 문제에서 집합 A의 모든 원소는 자연수이고, 자연수이고, 아, 자, 볼게요. 자연수인데 8승이 아니구나. 자, 만약에 x가 1이면 24가 따라 나오죠. 그러니까 x에다가 1 집어넣으면 24는 파트너로 따라 나오는 거야. 근데 x에다가 24를 집어넣으면 뭐가 파트너로 따라 나와? 1로 파트너가 따라 나오지. 즉 1과 24는 무조건 묶여서 같이 들어가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는 무조건 짝으로 들어갔다 빠졌다. 1만 들어가고 24가 안 들어갈 수는 없어요. 1이 들어가면 24가 무조건 따라 들어가고 24가 있으면 1은 무조건 따라 들어가. 그러니까 1과 24는 한 묶음으로 들어갔다 빠졌다 해야 되겠죠. 괜찮아요? 그러니까 얘는 1과 24가 세트로 존재해야 돼. 그 같은 이유로 2랑 12도 세트로 들어가야 되겠지. 3과 8도 세트로 들어가고 4랑 6도 세트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부분집합은 이게 한 덩어리로 들어가야죠. 들어갔다 나왔다. 있으면 같이 있고 없으면 둘 다 없고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카운팅이 돼야 되겠죠.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공집합 하나는 빼야 되겠네. 라고 답을 써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값은 몇 개예요? 네, 15개.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그대로 그 작년 부은고 시험 문제였어요. 엄청 쉽죠? 근데 거기서는 자연수가 아니라 정수라고 써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뿔마를 신경 썼어야 돼. 뿔마. 마이너스까지 신경을 썼어야 돼. 정수니까. 근데 학교 부교재에는 자연수라고 나와 있어. 그리고 이런 문제집에도 자연수라고 써 있어. 학생들은 자연수라고 공부를 하고 들어갔어. 똑같은 문제가 써 있어. 정수로 단어가 바뀌었어. 캐치해낼 수 있을까? 쉽지 않죠. 네. 꼼꼼하게 읽어야 돼요. 쉬운 문제일수록 좀 꼼꼼하게 읽어야 됩니다. 넘어가서 57번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볼게요. 57번. 자, 세상의 전부 U가 1부터 60까지만 신경을 쓰지. 이 안에 부분집합 A가 다음을 만족한대. 기억. 2는 무조건 품고 있고요. 4도 무조건 품고 있습니다. 니은. 어떤 x가 a면 어떤 3x가 u에 들어가 있으면 3x도 a래. 우리가 출발점은
2랑 4밖에 모르겠죠. 그러면 어떤 A에 2는 무조건 있잖아. 그럼 3배도 있겠죠. 그러니까 6도 무조건 있겠죠. 근데 그 어떤 X가 6이잖아 이제. 6, 3, 18도 갖고 있겠죠. 요게 또 3배도 갖고 있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54까지 갖고 있겠죠. 이거의 3배는 이제 넘어갔으니까 안 돼요. 그러면서 출발점이 이제 4도 갖고 있겠죠. 4, 3, 12도 갖고 있을 수 있고 12의 3인 36도 갖고 있을 수 있겠죠. 36의 3배는 안 갖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다른 숫자를 더 만들어 쓰기에는 조금 불편하죠.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건을 따라서 만족시키면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7개 정도는 확실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괜찮지? 네, 그래서 보기에서 개수의 최소를 물어봤잖아. 더 있을 수도 있겠지. 근데 그것까지는 내가 잘 모르겠어. 하지만 최소한 얘들은 갖고 있어. 얘보다 밑에는 안 돼. 최소 얘네까지는 가지고 수 있어. 그래서 질문이 뭐예요? A의 최소 개수를 물어봤죠. 이렇게까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7개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냥 써 있는 것만 믿고 가는 거야. 써 있는 거 바깥에 있는 걸 상상해서 풀면 안 돼요. 써 있는 것만 체크해 봅시다. 밑에 거에 별표 치고요. 이거 그대로 시험 문제예요. 이제 원소의 합. 자, 문제로 설명할게. 58번 가볼게요. 58번. 집합 A가 1, 3, 5, 7, 9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원소의 합을 S, 썸에서 나온 S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어떤 부분집합 X는 1은 절대로 들어가 있지 않고 9는 무조건 들어가 있대. 9는 무조건 들어가 있대. 그럼 얘랑 얘는 일단 부분집합이 총 8개죠. 그 8개 안에서 1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9는 몇 개 있어? 모든 집합에 다 들어가 있겠죠. 그래요? 그래서 9라는 원소는 일단 8개가 있네. 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럼 우리의 관심사는 이건 절대로 안 들어갈 거고 얘는 다 들어갔어. 그럼 이렇게 있겠지. 그럼 이 8개의 부분집합 중에서 3은 몇 개에만 들어가 있는가? 이게 관심사죠. 5는 몇 개에만 들어가 있는가? 7은 몇 개에만 들어가 있는가? 이게 관심사입니다. 라고 생각해도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그럼 3이 있는 건 몇 개겠는가요? 3이 있는 건 몇 개겠는가? 2에 5에서 빼기 1 빼기 1에 빼기 1이니까 4개는 있어요. 그 얘기는 8개의 부분집합이 촥 있어. 그 중에서 4개에만 3이 들어가 있다고. 그럼 같은 이유로 5도 몇 개에만 들어가 있겠어요? 4개에만 들어가 있을 수 있겠죠. 같은 이유로 7도 4개한테만 들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3하고 5하고 7은 4개에만 있으니까. 그리고 9는 8개에 다 들어가 있죠. 라고 원소의 개수를 합할 수 있겠네.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버전의 부분집합들이 8종류가 쭉 써져 있죠. 그 8종류에 들어가 있는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십시오라고 써 있다고 봐도 되니까. 이렇게 카운팅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32라고 하는 정답을 쓰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못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어요? 일부러 그런 무표정을 짓고 있는 겁니까? 너한테 얘기하는 거 뻔히 알면서? 알아요, 몰라요? 네. 일단 기본 틀은 8개죠. 그쵸? 8개는 9만 있죠. 이렇게 8개가 있을 거예요. 8개. 근데 지금 이 8개 안에 3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겠죠. 그래요? 3이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 8개 안에 3이 있는 건 몇 개인가를 찾아본 거야. 오케이? 그랬더니 몇 개가 나왔어? 4개가 나왔어. 아, 그럼 이 8개 중에서 3이 있는 건 총 4개겠구나 라고 생각하겠죠. 같은 이유로 1은 없고 9는 있는 8개 중에서 5가 있는 건 총 몇 개겠어요? 똑같은 이유로 4개가 있겠죠. 뭔지는 몰라. 이게 3, 5가 같은 데 있을 수 있고 3, 5가 다른 데 있을 수 있어요. 뭐 어때? 어차피 이것들 다 더할 건데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은 4군데에 존재하는구나. 5도 4군데에 존재하는구나. 7도 4군데에 존재하는구나. 9는 8군데 다 존재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9번 체크해 볼게요. 59번. 네. 어디? 아, 내 머릿속에 너무 4가 강력했나 보다. 자, 유형 16번 요거 어려운데 하필 요게 시험 문제야. 요 앞단원에서 나올 수 있는 거 2개 찾으라 그러면 이거랑 그 공집합이 포함되어 있는 2주창, 3주창 문제. 그 2개가 딱 시험 문제 나올 확률이 가장 높아요. 근데 2주창, 3주창 그거는 해결됐잖아. 요거만 해결하면 된다고. 오늘 가기 전에.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만족스러운 날이야. 집합 A가 1, 2, 3, 4, 5, 6인데 부분집합 X를 만들 거야. 근데 그 부분집합 X의 원소의 개수는 4개래. 그래요? 그 얘기는 하나, 둘, 셋, 넷, 다 6개 중에서 4개만 뽑아왔다고 생각해도 돼요. 그래서 6시사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6시사는 6시2랑 똑같고 얘는 15야. 이해됐어? 그래서 15개가 된 거야. 그러니까 그 S1, S2, 땡땡땡땡 S15란 얘기는 그 부분집합 15개의 각각의 원소의 합을 다 더하라는 거죠. 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분집합의 가지수를 15개 만들어 놓고 그것들의 원소를 다 더한다는 소리야.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 생각을 해보면 나는 6개 중에서 4개를 가져온 거야. 이 15개의 부분집합 중 1이라는 원소는 몇 개에 들어가 있겠는가? 15개의 부분집합들 중에서 1이라는 원소는 몇 개의 부분집합에만 들어가 있는가? 라고 생각을 하면 1이라는 녀석을 먼저 뽑아놔. 그러면 나는 2부터 6까지 5개 중에서 3개만 더 뽑아오면 되겠죠. 어차피 1은 벌써 뽑혀 있으니까. 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5C3으로 접근하면 되겠죠. 1이 무조건 포함되어 있는 것. 얼마예요? 얘는 10이야. 다시 얘기하면 15개의 부분집합 중에서 1은 10개에만 들어가 있다고. 이거는 같은 이유로 2라는 원소도 몇 개에만 들어가 있어? 10개에만 들어가 있겠지. 3이라는 원소도 10개에만 들어가 있겠지. 이게 1과 2가 같은 데 있는지 다른 데 있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왜?
어쨌든 이렇게 더해서 이렇게 다 더할 거니까 얘가 이렇게 같은 줄에 있든 이렇게 다른 줄에 있든 이게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해. 어쨌든 1이 몇 번 등장했다는 얘기야? 10번 등장했다는 얘기야. 2가 몇 번 등장했다는 얘기야? 10번 등장했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이유로 6이 총 몇 번 등장해? 10번 등장한다. 그래서 1과 2랑 3과 4와 5와 6이 총 몇 번 등장했다? 10번 등장했다. 라고 생각을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괜찮습니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네. 우리가 공통수학 1에서 C라는 기호를 배웠죠. 컨비네이션을 배우고 왔기 때문에 그 기호를 써서 우리가 공통수학 2 문제를 풀 수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다 세야 되겠죠. 어떻게 세? 이거는 기호 쓰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다못해 하나만 더 늘어나도 세는 건 너무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기호화 시켜서 생각을 좀 열어놔야 되겠다 라고 받아들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불알하니까 하나만 더 시켜볼까? 60번 해볼게요.